저희가 이제 스튜디오에 아바 통번역 회사 그리고 플러팅 아이언 연구소의 소장님이신 김정숙 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너무 반갑습니다. 아니, 반갑습니다. 선생님과는 정말 인연이 오래됐죠, 저희가. 아, 지금 요번에 보니까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오래된.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책 같은 것을 여러 가지 이제 원서를 많이 찾아보면서 굉장히 좋은 책들을 많이 수입하고 또 소개하는 그 출판사가 몇 군데 있었죠. 그 중에서 네. 이제 법문사를 네. 사실은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가 이제 사이트를 운영할 때 이미 다른 출판사에 굉장히 많이 컨택이 왔었는데 법문사는 컨택이 안 오길래 우리가 인정합니다. 저희가 먼저 찾아갔었죠. 인정합니다. 그때 처음 뵙고 그때 참 놀랐던 게 사실 저희 쪽으로 이제 컨택 와서 저희랑 많은 일을 했던 출판사들이 있었지만은 약간 느낌이 달랐어요. 법문사는 네. 특히나 소장님께서는 엄마들의 입장에서 엄마들을 약간 동등한 파트너로 입장을 이제 이해해 주시고 굉장히 네. 많이 서포트를 해 주셨었어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참 오랫동안 인연을 이어왔는데 이렇게 오랜 인연을 맺고 온 우리 김영 소장님에 대해서 제가 경력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영 소장님은 이대 영문과를 전공을 하셨고요. 사도 부전공을 하셨고요. 그리고 한국 외대에서 통번역 대학원 네. 석사를 받으신 거죠. 그래서 통번역 석사이시고 그 다음에 한영과셨죠. 그리고 네. 숙대에서 무슨 욕심이 그렇게 많으신지 숙대 테스월 서티피케이트까지도 받으셨습니다.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열심히 봤던 영어의 맥이라는 여러분 혹시 독해 교재를 아실지 모르겠는데 영어의 맥에 은사님과 함께 공동 집필자로 출판과 총괄을 담당하셨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법문사 그리고 그 이후에 언어세상에서 영어 교과서 교재 수입, 출판 및 교육 세미나 진행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The Lab을 또 오픈을 하셔서 영어 교육 연구소였죠. The Lab의 소장님을 또 역임을 하셨고요. 그리고 트리니티 잉글리시 아카데미 학원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총괄을 맡으셨었고요. 그리고 현재는 아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통번역 회사 그리고 플러팅 아이언이라는 연구소의 대표를 맡고 계시고 또 미군 부대에서 한국어 교육, 한미연합사의 영어 교육을 또 맡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쭉 이렇게 경력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걸로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듯이 정말 이중언어, 그 한국어와 영어, 통번역에 있어서는 굉장히 뭐라 해야 되나 전문가이시고 또 그걸 또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오신 살아있는 증인이세요. 그래서 선생님 여러 경력 중에 제가 또 여쭤보고 싶었던 게 우리나라의 이제 리터러시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해서 또 맞습니다. 소개를 하는데 앞장을 서오셨어요. 맞습니다. 저 자신도 그때 그 당시에는 영어 스토리북이 많이 국내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영어 네. 교육에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그런 똑같은 스토리북을 가지고 커리큘럼을 기반으로 한 교육을 하고 있는 미국의 교육 현장을 보고 네. 제가 공부를 좀 더 함으로써 그 미국에서 원어민들이 공부하는 학습 그 배경을 우리나라에 도입할 수 없을까? 이렇게 봤을 때 보니까 리터러시 그 기반이 그 근본 그 기본적인 좀 파운데이션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굉장히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스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데 리터러시라는 말이 그 당시에는 리터러시라고 해야 될지 다른 말로 읽기 쓰기 for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을 정도로 리터러시를 그때는 개념이 없어서 네. 미국에서 리터러시 프로그램이라는 걸 우리나라는 외국어니까 영어 교육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접목을 시킬까. 그래서 제가 직접 할 능력이 없으므로 미국에서 교사 교육을 하시는 선생님을 모셔서 우리나라 선생님들, 공교육, 사교육, 어머니, 또 그룹 과외 하시는 분들 모든 그룹 각 개별 그 그룹 집단과 함께 세미나를 통해서 저희가 한 1년에
최소한 3번은 했습니다. 근데 그 똑같은 분들을 그 다음에 또 뵙고 해서 저희가 개발이 된 거죠. 한국화 하는데 어떤 리터러시, 영어의 그 리터러시 프로그램이 그때 이제 시작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때 이제 어린이 영어 교육 그러면은 사실 굉장히 붐이기도 했지만 또 이제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었는데 그 리터러시라는 프로그램과 그 개념이 도입이 되면서 굉장히 전문적으로 이제 한 단계 도약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셨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 리터러시 우리가 사전 찾아보면 문해 능력 네,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저도 고민이 많았었는데 맞습니다. 정말 그때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해주셔서 많이 일반화가 됐었죠. 그때 감사하게도 그때 각 영역에서 영어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좀 지금처럼 학원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거나 학교가 알아서 하라 그러지 않고 아유 내가 한번 좀 배워서 해볼 수 없을까 이런 게 굉장히 뜨거웠을 때라 그게 계속 갔으면 좋은데 요새 좀 식은 것 같아요. 엄마들이 바빠가지고. 근데 네, 그리고 참 지금 그 미군 부대에서 그 연합사령관 그분은 한국 분들 영어를 가르치는 거고, 미군들에게는 한국어를 가르치고. 저도 자원봉사를 몇 번 따라갔어요. 네, 그러셨죠. 네, 너무 좋았죠.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미군들과 그 미군 가족분들이 정말 열성적으로 이제 우리 문화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고 우리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데 그거를 굉장히 사실 도와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한국어를 가르친다는 게 한국어를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니죠. 영어가 제 스스로가 나에게 가장 퀄리티 있는 시간은 이 프로그램 개발이다 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재미있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또 할 수 있어서 뭐 좋아하실 거로 내가 알았고.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쭉 이제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지켜배우면서 너무나 의미 있는 일 그런 일들 너무 많이 하셔서 아니에요. 아니 마찬가지죠. 더 많이 하셨죠. 저 실력이 된다면 우리 문화를 저렇게 영어로 그 외국에 알리는 그런 정말 많은 일을 하셨잖아요. 뭐 아이랑 TV 일도 하셨고. 참 일은 많이 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 맞아요. 아유 그것도 기억하시고. 그럼요. 그래서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셔서.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선생님 같은 영어 실력을 쌓아서 이제 우리 문화를 해외로 전파하는데 그러니까 한 몫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보다 미국에서 또 영국에서 이렇게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기사를 뽑는 것은 우리가 알려주고 싶은 것을 뽑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려주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알려줘야지 안 그러면 그분들은 몰라서 못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 젊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좋은 점 그런 것들을 영어로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하고 가까워져서 영어가 느는 것이지 내가 우리 민족의 좋은 점을 설명하는 영어가 없는데 그 어퍼 레벨로 대화가 관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서양은 타 문화에 대한 존중함이 초등학교서부터 교과 과정에 있기 때문에 모든 새로운 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여기 와서 군부대인데 왜 한국어를 하냐면 서바이벌 영어도 있지만 서바이벌 한국어 배우는 것도 있지만 한 문화를 배울 수 있는 너무나 좋은 평생에 찾을 수 없는 기회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까지 데리고 와서 배우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노력을 안 하기 때문에 문화적인 그 awareness, 멀티컬처럴 어웨어니스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은데 그걸 좀 올려야 그분들하고 대화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한민족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믿기 때문에 무조건 탁 쳐도 I'm sorry 안 해도 다 이해하는 문화지만 거기서는 반드시 말을 통해서 한 스텝 가까워지는 그 어프로치를 통해서 대화를 하니까 이 말을 조금 인터랙션을 하는데 재밌는 이야기. 한국에 뭐 김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는 뭐 순두부도 있습니다. 이런 거 정도 얘기를 하면 그 순두부가 재밌어서라기보다도 나한테 You are interested to talk with me. 그런 메시지가 전달이 될 때 영어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영어 교육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어린아이들 교육도 사실은 그렇게 해서 내가 아웃리치 할 수 있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설파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과의 이제 관계에 물꼬를 틀 수 있는 맞습니다. 대화, 네. 그게 그 시작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학교에서 못 가르쳐주잖아요. 그런 그렇죠. 것을. 그러니까 이제 학부모님이 가정에서 보충해줘야 되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또 어머님들이 우리가 이렇게 고민 많이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네. 조기 영어 교육, 어린이 영어 교육 한다고는 하는데 그렇다면 영어 교육을 왜 하나? 영어 교육을 함으로써 우리가 잃어버린 게 너무 많지는 않은가? 그런 고민들 되게 많이 네. 하시거든요. 근데 정말 멋진 제안을, 그래서 저희 팟캐스트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정말 멋진 제안을 주셨죠. 성품 영어라고. 네,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오랫동안 지켜봤으니까 네. 소장님께서 굉장히 정말 독실한, 정말 네. 제가 평생에서 본 몇 분 손에 꼽을 만큼 네. 독실한 네. 크리스찬이신 걸 아는데, 그래서 크리스찬으로서의 이제 영어 교육을 좀 재밌게 제안해 주시면 좋겠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정말 딱 어울리는 성품 영어라는 네. 거를 기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팟캐스트 플랫폼인 팟콘에서 이제 김정숙 소장님께서 풀어주실 이 성품 영어 한번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계속 영어 교육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영어로 생각하기, 사고력을 키우기 장점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말은 여백의 표현법이에요. 많이 빼고 핵심만 얘기를 해도 다 알고 말이 많으면 오히려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영어는 다 구체적으로 해야 되고 내가 아는 것도 확인을 한 번 더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고력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스페시픽하게 프로그레스를 해서 프로그레스를 나가서 대화를 해야지 돼요. 제가 가끔 은유를 하는데 미국 분들은 코스로 식사를 하셨기 때문에 한정식 드리면 뭐부터 해야 될지를 물어봐서 해줘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편안해 하시는 거죠. 말도 우리가 잘라서 프로그레시브하게 대화를 하면 편안하게 저한테 답을 하는데 우리는 결론하잖아요. 너 굉장히 뭐 학위도 있고 똑똑하시니까 그냥 필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면 아니에요. Not expected. 순서적으로 대화를 하는 것을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어를 공부할 때 이렇게 thinking을 생각을 하는데 영어가 참 도움도 된다. 그걸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또 성품이었습니다. 성품 교육은 많은 것이 말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프로님께 굉장히 죄송한 게 하나가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마음을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품은 내가 말로 해서 그분과 눈을 맞췄을 때 큰 성품이 길러지고 우리의 관계가 도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을 디벨롭 하는 것은 많은 말로 하고 그분에게 확인을 받는 과정을, 우리나라 말은 그렇게 말이 스페시픽한 게 별로 없는데 영어는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영어는 스페시픽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예를 들면 I'm sorry. 그래서 엄마가 소리를 조금 질렀어요. 그러면 소리 지른 거, 그럼 그 다음에 엄마가 아무개야 그냥 우리 엄마랑 같이 우리 영화나 볼까? 하면은 다 해석이 돼요. 그런데 성품에서는 엄마가 소리 질러서 미안해. 너 때문에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엄마가 좀 걱정이 있어서 그게 나왔어. 설명을 해주면 아이한테 상처가 안 되고 아이가 understanding하고 generous하고 이런 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한국말로는 너무 길어. 안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영어로는 I'm sorry, I should not have yelled at you. It was not because I was angry with you.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쉽잖아요, 영어가. 뭐 angry, I'm sorry 다 알아요. 다 아는 단어로 성품을 표현을 하면 성품도 너무 디벨롭하는데 너무 편하다. 한국 사람이 한국 정서로 그 설명을 하는 것보다. 성품에도 도움이 되는 데다가 영어의 교육하고 영어 교육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좋은 책이 굉장히 많고 저도 교재 개발을 많이 했으니까 좋은 글은 다 갖다가 개발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성품하고 관련돼서
사과하고 누구를 기뻐하고 누구를 격려를 하고 이러는 것에 대한 영어를 쓰는 예문을 써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뭔가 사실은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우리가 서로 기뻐하고 상대방을 막 God bless you 이렇게 네. 얘기를 해주는 건데 그 연습이 안 됐구나. 그래서 영어 교육의 맨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렇게 성품하고 관련된 네. 영어를 부모와 또 친구와 선생님과 얘기를 하는 연습을 하면 참 좋겠다 하면서 생각이 든 게 이것도 가정에서 부모님이 가르칠 수 그게 있겠구나. 가장 이상적이죠.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게 가장 이상적이고 관계 개선이 되고 성품은 본으로 해야 되는데 성품 교육을 어머니들이 많이 못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본이 될까? 이런 생각 때문에 안 하세요. 엄두를 안 나세요. 네. 이거 하다가 저절로 본이 되는 거죠. 엄마하고 아이하고 또 아빠하고 아이하고 성품에 대한 영어를 하면서 스스로 본이 되어주시니까 너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네. 너무 또 흔쾌히 좋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네. 굉장히 큰 용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참고로 여러분들한테 선생님께서 뽑아주신 이 성품 영어의 이 목차라고 해야 될까요? 주제들을 몇 가지 불러드릴게요. 저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예를 들어 설득, 경청, 신실, 또 존중, 민감, sensitivity, 그리고 환대, hospitality, 그리고 겸손, humility, 그다음에 솔선, initiative.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좀 추상적인 단어로서 이렇게 한국어로는 그 개념을 알고 있는데 이것도 영어로 저도 이 단어가 영어로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온유 같은 meekness. 네, meekness 연관을 못 시켰죠. 온유라는 뜻이구나. 이런 그 성품 하나하나 캐릭터라고 해야 되나? 네, 예. 캐릭터 트레이트. 네, 캐릭터 트레이트. 예, 이런 거를 하나하나 해서 모두 48가지를 모두 이제 약간 바이블에 근거해서 네. 또 이제 크리스찬으로서의 이제 자세에 근거해서 이걸 풀어주고 계신데 몇 개 지금 팟캐스트 올려주신 거 제가 편집하면서 들었는데 뭐라 해야 되나 사실 저는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인데도 네. 불구하고 네. 너무 이렇게 겸허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이게 종교의 문제를 떠나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보수적인 그런 가치관이기도 해요. 어쩔 수 없이 네. 몇천 년 전의 바이블이나 이제 신을 섬기는 목소리이기도 하니까. 네. 그래서 약간 보수적이구나 싶기도 하지만, 그렇지만은 가정에서는 정말 이게 기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가치를 너무나 잘 담고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우리가 initiative 같은 단어 네. 굉장히 나중에 배우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네. 우리가 아이가 솔선수범 하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아이가 너 왜 기다리지 말고 네가 좀 먼저 해 이러잖아요. 좋은 네. 일을 initiative 빨리 가르쳐줘서 애들이 못 따올 이유가 없어요. 네. 왜 늦게 배워야 된다. 그렇죠. 그게 좀 나중에 제가 깨달은 겁니다. 네. cautious. cautious. 네. cautious. 우리가 매일 엄마가 Be careful. 가서 네. 조심해 하는데 네. cautiousness는 너무 중요한데 그것을 단어를 너무 늦게 배울 필요가 네,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품의 그 캐릭터 트레이트의 개념은 그 단어의 중요성 그리고 그 단어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 그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떤 편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우를 피하고 이니시티브를 하려면 뭐를 해? 그런 개념을 좀 이해를 어머니가 먼저 하시고 네. 그 다음에는 그 성품하고 관련돼서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게 지금 말씀하신 cautiousness라는 품성 제목이지만 be careful, 오전 watch out 이거 항상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거를 같이 가르쳐 주시는 거고 네, 네. 어머니가 watch out 하는 건 엄마의 잔소리가 아니라 네. 여차여차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차를 조심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를 참 짓궂게 하는 사람으로부터 그냥 가서 상처받지 말고 미리 조심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영어로 공부를 하면 특히 이 성품 아이가 다른 책에서 배웠던 많은 단어들이 거의 이제 이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 플러스 굳이 늦게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높은 어려운 단어라고 생각하는 걸 지금 좀 알려줘서 네. 애들이 실제 생활하고 관련된 그 문맥을 제공을 하면 아이들이 금방
터득할 수 있으니까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성품은 무엇이냐?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성품은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되는 스펙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데 완성이 뭐 단기 코스가 없습니다. 끝까지 저희가 마지막 때까지 네. 계속, 왜냐하면 이 기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수님과 같은 분량이 될 수가 없어서, 그러나 각자에게 주어진 분량대로 한다고 저희는 해요. 그 분량대로 장성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성품 훈련이고, 성품 훈련에 많은 자료가 영어인데 네. 영어가 굉장히 쉬운 영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네, 쉽고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네. 대화하는 것 정도의 영어. 그러니까 많이 읽으면 영어 공부 굉장히 잘 되고, 쉬운 단어를 영어가 학원에서, 학교에서, 그러니까 교실에서 공부한 영어를 집에서 그러니까 쉬운 영어를 통해서 많이 읽는 거. 네네. 그것이 굉장히 좋은데, 그게 성품으로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성품 주제도 좋고, 네. 여기 자연, 동물에 대한 습성도 나오고, 그다음에 사례, 대화, 부모와 이렇게 대화를 했더니 네. 그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때 뭐 겉으로 드러난 문제라기보다는 그 뿌리에 해당하는 성품으로부터 문제가 됐기 때문에, 성품을 트레이닝을 하면 그 문제를, 아이들이 막 욕하고 그러는 것들은 사실 겉으로 드러난 내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두루두루 여러 사람이, 2명, 여러 명, 혼자 네. 다 가능한 영어 교육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저도 얼른 이게 팟캐스트가 빨리 이제 릴리즈가 돼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접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컨텐츠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저도 참 좋았던 게, 말씀하셨듯이 저는 이렇게 사실 처음 제가 제안을 드렸을 땐 바이블 잉글리시를 네. 이제 어린이에게 맞게 좀 풀어주셨으면 했었는데, 솔직히 좀 걱정은 됐었거든요. 성경 영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quiet time이라고 하시죠. 묵상. 네, 예. quiet time. quiet time. 예, 묵상 영어에서 네. 이제 그 성품 영어 이렇게 제안을 주셔서 원고를 봤더니 그 온유든지 뭐든지 이런 그 성품을 정말 엄마들이 어떻게 생활 속에서 대화로 풀어낼 수 있는 것인가. 예, 그거를 너무 쉽게 풀어주셔서,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게 저희 목표입니다. 네. 진짜.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사실 팟캐스트나 유튜브나 뭐 이런 거 하면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거잖아요. 네, 그런 거죠. 사실 네. 아무리 조심스러우시죠. 사회생활 네. 하시면서도 항상 조심스러우신 게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저희들도 그런 게 있어서, 크리스천이 더더구나 저는 별로 네. 아니니까 이거를 과연 컨텐츠를 했을 때 뭔가 좀 거부감 네. 이런 분들이 있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은 그런 걸 뛰어넘어서 네. 이거는 종교적인 가치를 넘는 이게 보편적인 가치를 맞습니다. 다루고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뭐 여기서 그 크리스천이 아니시더라도 이 48가지 거기서 내 애가 부족하다고 하면 참을 수가 없잖아요, 부모로서. 네, 이거 다 갖춰야 되는 네. 거니까. 그리고 특히 아까 이니셔티브 같은 것은 이제 앞으로 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네. 너무나 중요한 스킬 아닙니까? 그렇죠. 이 안에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갖춰야 되는 스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네. 보시는 것처럼 뭐 decisiveness 얼마나 네. 중요합니까?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있는데 내가 과감하게 과단성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persuasiveness. 네. 그거 왜 나중에까지 기다려요? 애들은 persuasiveness를 어떻게 하는지를 경영적으로만 나중에 가서 배우니까 네. 설득하는데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영적으로는 또 어떤 케이스는 맞지만 내 케이스가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을 하지? 근데 persuasiveness는 어떻게 고안을 할 수 있는지 지금 아이들한테 가르쳐주면 정말 앞으로의 시대에 정말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rigorous라는 rigorous 아주 굉장히 열심히 하는 rigorous thinker가 돼야 되는데 영어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영어 공부를 해도 rigorous thinker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하는 걸 해야지 돼요. 네, rigorous thinker로 부인하지 않으시잖아요. 네. 왜냐하면 나한테 생각을 물어보니까 생각을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quiet time. quiet time은 우리 아이들한테 너무 중요한 거. 저희들한테도 네. 생각을 정리한 다음에 나가야지 되니까 정리하고 막 싸우면 이게 활용이 안 되잖아요. 네. quiet time은 내가 그동안에 생각했던 거, 배운 거 이런 것들이 점점 이렇게
커넥티드 되는 커넥티드네스가 길러지는 게 이 조용한 시간. 네. 그런데 영어 공부를 위한 영어가 아니라 나의 생각의 흐름을 하는 영어를 공부를 한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저도 너무 신선했던 게 아까 decisiveness 네. 하는 저도 기억이 나는 게 고등학교 때 입시 영어하면서 배웠던 단어들인데 decisiveness. 우리 이렇게 해놓고 그냥 뭐지 옆에 한국말 영어 한국말 이렇게 해서 그냥 억지로 머릿속에 집어넣었던 단어들이거든요. 네. 그나마 한국어 어휘의 의미를 우리가 한국어로 이해하니까 그게 와닿았지 그냥 쉽게 배울 수 있는 단어들이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성공 영어를 통해서 설명과 이제 실생활 신뢰 그리고 또 성경에서의 이제 얘기 이런 것들이 쭉 연결되다 보니까 완전히 내 것이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부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